여러분, 중년이 되면서 이런 고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체중계에 올라설 때마다 매번 실망스럽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자꾸만 살이 찌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최근 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에 매우 특별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중년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할 내용들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점 40대 이후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변화의 진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와 같은 생활을 했는데 왜 자꾸만 살이 찌는 걸까? 40대가 되면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해도 살은 자꾸 찌기만 하죠. 오늘은 40대 이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변화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초대사량은 40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20대 때 하루 2000kcal이던 기초대사량이 40대가 되면 1500kcal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려 하루 500kcal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는 무려 공기밥 2그릇 이상 해당하는 양입니다. 즉, 20대와 똑같이 먹어도 하루에 공기밥 2그릇만큼 살이 더 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량이 감소하고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3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니 자연히 기초대사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10%의 근육이 사라지는 거죠.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기초대사량은 더욱 떨어지고 이는 다시 체지방 증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체지방이 늘어나면 활동량은 더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더 빨리 감소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감소하면 또다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년의 살이 한번 찌기 시작하면 빠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40대 이후에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이런 호르몬의 변화는 내장지방 증가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복부 주변으로 지방이 쌓이게 되죠. 내장지방이 증가하면 각종 성인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특히 내장지방은 겉으로 보이는 피하지방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고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내분비 기관처럼 작용하면서 각종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거죠. 이런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결국 당뇨병과 고혈압, 동맥경화증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이후의 신체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특히 잘못된 식사 시간과 과도한 당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먹는 식사는 내장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죠. 운동 부족은 근육량 감소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이런 습관들이 우리 몸의 변화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로 인한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변화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체중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관리만 있다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이 조절만으로도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50대 이후에도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단은 에스트로겐 대사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점. 당신이 즐겨 먹는 이 음식이 독배였다. 중년 살찌는 음식의 정체.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식사를 하시나요? 토스트나 베이글,
또는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나 주먹밥, 식사 시간이 부족할 때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밀가루로 인해 조금씩 망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밀가루가 주는 악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밀가루의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일반 쌀밥의 혈당 지수가 70이라면 밀가루로 만든 식빵의 혈당 지수는 무려 95에 달합니다.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비된 인슐린이 우리 몸의 지방 세포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밀가루의 급격한 혈당 상승이 체지방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은 우리 장을 망가뜨립니다. 글루텐은 밀가루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이 글루텐이 장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장벽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를 새는 장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장벽이 손상되면 몸 안으로 해로운 물질들이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신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특히 만성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밀가루는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흰 밀가루는 재분 과정에서 밀의 영양분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겨와 배아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게 되는 거죠.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식이섬유도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전혀 없이 열량만 높다는 뜻이죠. 이런 상태에서 밀가루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가루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마약이나 담배처럼 중독성 있는 물질들도 이 도파민 분비를 자극합니다. 밀가루도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맛들이면 자꾸 찾게 되고 절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밀가루 음식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밀가루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밀가루가 소화되면서 생기는 당분은 피부 속 콜라겐과 결합합니다. 이렇게 되면 콜라겐이 경직되고 변형되어 피부의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밀가루를 많이 먹는 사람들의 피부가 빨리 늙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중년 이후에는 콜라겐 생성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여기에 밀가루까지 더해지면 피부 노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통밀이나 호밀 같은 통곡물로 만든 빵은 혈당 상승이 훨씬 천천히 일어납니다. 현미나 귀리, 퀴노아 같은 잡곡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밀가루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밀가루의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기초 내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혈당을 유발하는 밀가루를 자주 섭취하면 체중 증가는 물론 각종 성인병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3. 하루 1만 보 걸어도 살이 안 빠지는 충격적인 이유. 여러분은 하루에 설탕을 얼마나 섭취하시나요? 커피 한 잔에 설탕,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설탕, 음료수 한 캔의 설탕,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루 종일 설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 이하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설탕 섭취량은 이에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설탕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설탕을 먹어도 더 큰 손상을 입는다는 뜻이죠. 오늘은 설탕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망가뜨립니다. 설탕은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이를 당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고기를 오래 굽게 되면 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당화된 단백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피부 속 콜라겐이 당화되면 피부는 급격히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40대 이후에는 이런 당화작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콜라겐 생성은 줄어드는데 당화작용은 더 활발해지니까요.
이것이 바로 설탕을 많이 먹는 분들의 피부가 빠르게 늙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설탕은 우리 뇌를 마약처럼 중독시킵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마약이나 담배가 일으키는 반응과 매우 유사합니다. 문제는 설탕을 자주 섭취할수록 같은 양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도파민 민감도가 떨어져서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도 이런 현상을 악화시키는데요. 중년의 스트레스가 단 음식을 더 찾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둔화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인데요. 설탕 섭취 후 2시간이 지나면 백혈구의 활동량이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방어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기본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여기에 설탕의 영향까지 더해지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나 바이러스에도 더 쉽게 걸리게 되죠. 회복도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킵니다. 설탕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유해균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유익균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안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40대 이후에는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한데요. 설탕 과다 섭취는 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설탕은 활성산소를 급격히 증가시키는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산화작용은 피부 노화는 물론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40대 이후에는 항산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설탕으로 인한 산화작용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탕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숨은 설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음료수나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 한 캔에는 설탕이 무려 7개나 들어 있습니다. 요구르트나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식품에도 설탕이 가득한 경우가 많죠. 두 번째로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는 설탕보다 혈당을 덜 올립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당도 섬유질과 함께 있어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4점 저녁 6시 이후 먹지 마세요. 는 틀렸다. 중년 식사 시간의 새로운 발견. 먼저 중년이 되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식품은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과자나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최악의 지방이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데 여기에 트랜스지방까지 더해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죠.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범인데요. 중년 이후에는 혈관이 경직되어 있어서 같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해도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얼굴이 푸석해 보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중년의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카페인은 위장 건강도 해칩니다. 불면증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중년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데 카페인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과도한 육류 섭취입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중년 이후에는 소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소화 불량이 쉽게 찾아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이게 되죠. 다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중년의 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젊었을 때보다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게다가 알코올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고 얼굴을 붉게 만들어 피부 노화도 가속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걱정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중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황금 식사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식사 시간이 더욱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는 반드시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는 오후 1시 이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후 1시를 넘어가면 소화효소의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6시 이후로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취침 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일찍 저녁을 먹으면 밤늦게 야식을 찾게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양과 내용입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쉽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생선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담백한 단백질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전체 식사량의 3분의 1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채소는 충분히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과 통곡물 위주로 드세요. 계란이나 두부, 견과류와 같은 단백질, 귤이나 현미 같은 통곡물이 좋습니다. 여기에 채소를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되죠. 점심에는 가장 많은 열량을 섭취해도 좋습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대사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하세요. 현미밥과 생선구이, 다양한 채소 반찬이 이상적입니다. 저녁에는 최대한 가볍게 먹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세요. 수프나 샐러드를 곁들인 닭가슴살 스테이크, 두부와 채소를 넣은 찌개 같은 메뉴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이는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쉬운데요. 식사 간격을 충분히 두면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점, 중년 살 잡는 기적의 2주 프로그램. 중년의 운동은 젊었을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년 맞춤형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중년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 시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년의 운동은 오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가 운동 효과가 가장 좋은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코티솔 수치가 높아서 지방 연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침 운동이 어렵다면 저녁 운동도 괜찮습니다. 단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중년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 종류입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고강도 운동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먼저 근력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년의 근력 운동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이 좋죠. 이런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코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세가 나빠지고 허리 통증도 생기기 쉽습니다. 플랭크나 브릿지 같은 운동으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세요. 다음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는 중년에게 가장 이상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걷는 속도입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른 걸음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운동의 순서입니다. 항상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 큽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고 나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이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운동 외에도 중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중년이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중년의 건강을 해치는 최대의 적인데요. 명상이나 호흡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세요.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중년이 되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줄이고 차는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중년이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운동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지금까지 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하루 10분이라도 걷기, 저녁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한다면 중년 이후에도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